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춘분인데요. 봄 기운을 몰고 온 춘분 덕분에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7도로 아침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차갑겠고요. 낮에는 최고 17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모두 영상권 회복하겠고요. 특히 낮에는 20도를 훌쩍 넘어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다만 낮 기온이 껑충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이 포근해지니 대기가 답답해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잔류 미세먼지가 쌓이고 오늘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나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경북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20도를 넘나드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사택이었던 지곡단지가 30년이 돼가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수관이 막혀 오물이 도로 밖으로 쏟아지면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포스코가 20년 전 지곡단지 공공시설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이관했는데 주민들이 유지보수를 떠맡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사택으로 조성된 지곡주택단지, 세계적 시설의 방사광 가속기, 테크노파크, 포스텍, 사립학교까지 갖춰져 전국 최고의 주거지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도시에 하수 관로가 막혀 지난 설부터 오물이 도로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보수하지만 이곳은 포스코 책임입니다. 지곡단지 땅이 대부분 포스코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인 2005년 급수, 난방, 전기, 오수 처리 시설의 관리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기는 약정서를 근거로 포스코는 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포항시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 그러나 포항시가 대신할 경우 공무원은 배임, 시는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는 우리한테 넘어왔지만 안에 있는 관로나 이런 것들은 다 아직까지 주민들 개인 거거든요. 개인 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리를 해드리고 이런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곡단지 뒷산에 설치된 배수지, 안개댐 물을 끌어와 제철소 안에 있는 정수장에서 정수해 지곡단지에 보내는 곳입니다. 포스코가 이례적으로 상수도 사업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때 포스코 침수로 정수장을 가동하지 못하자 포항시 유광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한 사례에서 보듯 포스코의 상수도 공급 관리는 지자체보다 취약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포스코는 매설된 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설 비용 등을 추산해 포항시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시장 때 기초시설 전반을 포항시로의 이관이 논의된 적도 있었지만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비용 부담으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기반 시설의 관리 비용이나 관리 책임이 포항시가 아니라 포스코에 있기 때문에 이관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이관이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비용이나 운임자 부담금은 포스코가 포항시에 납부해야만. 지곡단지가 포스코 사택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2008년 개방된 만큼 포항시와 포스코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고요. 과거를 따져보면 그 출발시킨 곳은 또 포스코이다 보니 지금은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된 지곡단지의 기초시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3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인증 이벤트에 지금까지 1,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인증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청림운동장에서 호미곶 광장까지 총 24.7km의 해안 둘레길을 걸으며 코스별 스탬프를 모두 획득하면 기념품과 메달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산 국화 품종인 백강이 일본산 품종을 대체하며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 스마트 재배 기술까지 보급되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2015년 개발된 국산 국화 백강입니다. 잎에 황색 전무늬가 생겨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흰녹병을 극복한 품종입니다. 또 꽃이 크고 꽃잎은 잘 빠지지 않는 데다 꽃을 자른 뒤 시들기 전까지 수명을 뜻하는 절화 기간이 3, 4주로 길어 수출에 적합합니다. 겨울철 재배 온도도 18도로 기존 품종보다 2도 정도 낮아 난방비도 절감됩니다. 병충해 강하고 또 이 겨울에 난방비가 한 20% 이상 절감되고 또 농약값도 한 20% 절감되지요. 지역 맞춤형 스마트 재배 기술 지원으로 고품질 국화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시범 단지인 부산에서는 지난해 국화의 본고장인 일본으로 12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도 진행되면서 국내 재배 면적은 2021년 3헥타르에서 지난해 18헥타르로 늘었고 재배 점유율도 40%에 근접하며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국화 생산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국 확대 등 판로 확보에도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근조용으로 주로 쓰이는 대형 흰 국화는 국내 국화 소비량의 70%에 달하는데 그동안 주로 재배되거나 수입되는 건 대부분 일본 품종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을 뛰어넘는 우수한 우리 국화 품종의 보급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종자 주권 회복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천북면 성지 저수지에서 둘레길 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주시는 4년간 18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설계로 데크로드와 아치교 등 모두 2.8km 구간의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김장훈이 티켓 판매가 부진해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혼란한 시국 탓에 문화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었죠. 경제 위기로 소비자의 지갑이 얕아진 데다 탄핵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문화를 향유하려는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대구시가 민간에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모 사업 예산마저 줄어 지역 문화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계 보릿고개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에 소극장이 모여있는 대명문화거리는 요즘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까지 돕니다. 무대에 오른 공연도 줄었고 관객 수도 예년만 못합니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문화에까지 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여기에다 문화예술 최대 성수기인 연말에 12.3 사태가 터지고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꼴이 됐습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즉 창작 작품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과 보조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타격은 연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미술, 영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문화계가 어려워지면 지자체가 예산으로라도 도와줘야 하지만 대구시는 거꾸로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을 가장 쉬운 삭감 대상으로 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에 지원하는 여러 공모 사업은 지난해 32건에 6억 4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28건에 4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4분의 1, 25%를 깎았습니다. 공연시장 티켓 판매도 서울 다음으로 대구였던 것이 이젠 공연 건수와 티켓 판매액 모두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전에까지 밀리는 처지입니다. 이젠 대구를 문화예술 도시라고 부르기 부끄럽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발생 농장이 모두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높이고 비상 방역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4시간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이달 내에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경주시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전업 농가와 소규모 농가 전체의 예방접종을 끝내고 거점 소독시설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가축 방역 상황실 근무도 강화합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보편 관세를 물리면서 우리나라도 관세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규제 파동을 거쳐 최근 고환율 사태까지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또 한 번의 암초를 만났는데요. 정부의 빠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넘게 알루미늄 주방용품 한 우물만 판 대구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수출이 끊기고 일제강제징용과 위안부 판결 이후 일본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내수 외에는 주로 미국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꾸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회사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2월 달에 출하한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얘네들이 도착을 하면서 바로 관세 적용을 받을 것이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가격의 25%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사실상 판매 가격으로는 그 이상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이어서 지난해 국내 주방용품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2위 소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관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너네 나라의 이런 관세 문제로 인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값도 크게 오른 상황.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2만 2천 개 중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기업이 1,800여 개에 이릅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최대 1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 대책과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기 협상 추진,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신속 지원 체계 가동과 자금 지원,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러 현장의 소리들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범정부 대책, 중기부 정책에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더 빨리 더 해야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일 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무엇보다 리더십 부재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대미 협상에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협상의 대상으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게 정부, 국회, 민간 이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원통 협의체가 돼야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앞세 나가고 그다음에 기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정부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당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어제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전지 재활용 업체인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직장 폐쇄를 규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조가 단체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지난 18일 오전 불법적으로 직장 폐쇄를 강행했다며 이는 합법적인 노동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유해물질 누출로 회사에서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다며 이에 대한 안전 조치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일부 직원들의 작업 지시 거부와 태업으로 부분 직장 폐쇄를 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 열린 영덕 대게축제를 다녀간 관광객이 1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제위원회는 대게 라면 등 대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대게 낚시 등 체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매표 시스템과 축제 프로그램 안내 체계를 개선해 내년 축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30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수리시설 개보수 16곳, 기계화 경장로 포장 1곳, 용수 개발 2곳 등 모두 19곳입니다. 울진군은 이 밖의 시설도 수시로 점검하고 해마다 6억 원 이상의 유지 및 보수비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제 포항을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영일마당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시장은 또 포항시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SK그룹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포항은 경북이 전력 자립도가 전국 최상위권이고 방사광 가속기 등 과학 인프라와 포스텍 AI 대학원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춘분인데요. 봄 기운을 몰고 온 춘분 덕분에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7도로 아침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차갑겠고요. 낮에는 최고 17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모두 영상권 회복하겠고요. 특히 낮 기온은 20도를 훌쩍 넘어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 이어집니다. 다만 낮 기온이 껑충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이 포근해지니 대기가 답답해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잔류 미세먼지가 쌓이고 오늘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나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경북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나쁨에서 보통 수준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영하 0.7도, 김천은 영하 6도로 아침까지는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봉화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5도, 봉화는 1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16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20도를 넘나드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